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하루 20분 휴식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보내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가락으로 책을 넘기기보다는 스마트폰 터치를 더 많이 할 겁니다. 최근 이러한 독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인다고 하네요.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 안 읽는 청춘. 책 읽는 청춘들로 붐비는 대학가라는 말은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 주된 이유는 취업을 위한 각종 자격증 시험 공부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확산 때문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생겨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주 시내만 해도 대형 서점 2곳이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한 곳의 서점 또한 책을 찾는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인문학이나 이런 계통으로 그렇게 사러 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매출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온라인 서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대교 리브로가 이미 폐업을 선언했고 나머지 온라인 서점의 폐업도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이용 건수는 2012년 기준으로 약 21만 5천여 건, 2011년 21만 7천여 건보다 2,000건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는 대학생 1인당 대출 건수가 연간 한 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서 기피 현상이 증가하면서 서점이 없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그런 직업시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직업시장이 많이 열리면 그만큼 독서를 더 많이 해서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그런 부분을 좀 더 채우고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독서. 대학생에겐 학점과 스펙도 중요하지만 독서를 통해 많은 생각과 경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GNU 뉴스 김윤미입니다. 몇 달 전 경상대학교 정문 주변 상황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정문에 체인점들이 많아지면서 무엇보다도 후문 식당에 대한 관심이 줄었습니다. 김기루 기자가 정문과 후문의 상가들을 비교해봤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경상대학교 정문 앞 상가에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길가는 프랜차이즈 간판이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학교 후문, 오가는 사람은 많지 않고 오랫동안 운영해온 식당 몇 곳이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후문에 식당을 운영한 지 한 10여 년 됐는데 정문 쪽에 이것저것 많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많이 줄었네요. 지난 2008년 경상대학교 앞 진주대로 일대에 택지 조성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지구가 형성됐고 프랜차이즈가 들어섰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중에서 택지 조성 사업 이전부터 있었던 프랜차이즈는 2곳, 사업 이후 생겨난 프랜차이즈는 카페와 로드샵 등 35곳이 넘습니다. 2012년 이후에 생긴 프랜차이즈도 10곳에 이릅니다. 이 시기에 후문의 점포는 줄어들었고 심지어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대학가만의 특색 있는 맛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입학하고 나서부터 어느샌가 이제 정문이 많이 발전하면서 체인점들만 가득해졌거든요. 그래서 대학가, 학교 주변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시내 같은 느낌이 많아졌습니다. 학생들도 정문에 있는 상가를 더 많이 찾으면서 대학가의 상권이 후문에서 정문으로 옮겨갔습니다. 선배들한테 맛집 같은 걸 물어봤어요. 근데 말해주는 것들이 다 프랜차이즈밖에 없었고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더 찾는 것 같아요. 학교 앞에 경대반의 특색 있는 맛집 이런 거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쉬워요. 학교 주변에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면서 대학가만의 인심과 추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GNU 뉴스 김기루입니다. 전국에서 3대 누각에 손꼽힐 정도이며 진주의 상징인 촉성루. 이 촉성루가 화재로 인해 옛 명성을 잃은 지 53년째입니다. 지역에서는 국보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주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진주성에 있는 촉성루는 임진왜란 때 농계가 외장을 안고 남강에 뛰어든 충절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촉성루는 현재 경남지방문화재 자료 8호입니다. 이러한 촉성루를 국보로 환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향토사학자 추경화 씨가 촉성루 설계도 일부와 보수 당시의 국무회의록을 공개해 국보 환원을 강조했습니다. 설계도대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 당시 문교부 장관이 경남도지사하고 진주시장한테 원행대로 복원하라 지시했고 확실하게 등급을 올려줘야 된다. 국무회의록에는 촉성루가 중건 또는 재건이 아닌 보수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소실된 목재를
다시 보수한 것입니다. 보수할 당시 오래된 나무 기둥을 돌기둥으로 바꾼 것 빼고는 이전과 같습니다. 국보환원은 건설한 지 50년이 넘고 설계도 그대로 보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촉성루는 이를 만족시켰습니다. 따라서 촉성루는 국보환원과 보물지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 추경화 씨의 입장입니다. 국보였던 과거의 내용들이 전란으로 해서 소실되고 그 후에는 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 촉성루의 국보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진주문화원, 진주성 지킴이 등은 문화재청의 국보 재지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진주의 얼이 담겨있는 영남 제1의 누각 촉성루.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GNU 뉴스 윤지연입니다. 영화나 책을 통해 버킷리스트란 말이 알려졌는데요.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을 적어보는 겁니다.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면서 나만의 삶을 사는 것, 참 멋지고 근사하네요.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조혜련 기자입니다. 영화 버킷리스트의 한 장면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영화, 드라마, 책을 통해 알려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인 버킷리스트. 사람들에게 너도 나도 버킷리스트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보고 20대 때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로 적어봤는데 좀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많이 붙고 또 그래서 앞으로 또 버킷리스트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루고 성취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국민의 23.5%는 버킷리스트 1순위로 여행을 꼽았고 가족과 친목 도모, 취업 창업 등 경제적 안정, 취미생활 또는 자기개발 등이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버킷리스트 목록에는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따기, 나만의 밴드 만들어보기 등 마음먹지 못하면 하기 어려운 것부터 하루 종일 책 읽기 같이 흔히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버킷리스트는 특히 대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상상만이 아닌 삶의 방향성과 구체성을 제시해줍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리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실천하기에 좀 더 편했고 뭔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갈 수 있었다는 점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의 목록. 자기 발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GNU 뉴스 조혜련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에 8월 26일 현재 610명이 3억 4,159만 8천 원을 약정했습니다. 신임 축산물 품질평가원장에 수의학과 및 수의과학대학원을 졸업한 허영 씨가 임용됐습니다. 허영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16년 8월까지입니다. 경상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8월 16일 발표한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모두 6개 사업단이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농생명 사업단, 차세대 기계항공 사업단, 무인항공기 SW 플랫폼 연구사업팀, 미래기반 수의생명과학 사업팀 등이 선정됐고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지역산업 글로벌 인재양성팀, 창조형 중소도시 재생 사업팀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수의학과 고필옥 교수가 2013년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진주상공회의소는 8월 30일 B&IT R&D센터에서 서부경남 천연물 항노화산업 추진 전략 및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항노화산업 추진 전략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학생들의 어학 능력과 국제화 감각을 제고해주기 위해 필리핀 집중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재학생 60명을 8월 27일부터 한 학기 동안 파견했습니다.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중국 길림농업대학, 치치하얼대학과의 학술 교류를 통하여 양국의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생명과학 분야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8월 29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13학년도 2학기에 11명의 신임 교수를 채용하고 이들에 대한 연수회를 8월 26일에서 27일 이틀 동안 삼천포 엘리너스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8월 22일 대학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입학사정관제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버킷리스트, 실천하지 않으면 버킷, 즉 양동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록을 완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나만의 약속을 실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GNU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방학 때 이제 근로장학생으로 계속 제가 근무를 해가지고 근로장학생 한 게 이번 방학 때는 특별한 것 같아요. 복사나 이제 간단한 문서 작업, 타이핑 작업 이런 것도 하고 청소나 우편물 수령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거 근로장학생 한 바람에 이거 친구도 못 가고 저도 못 가고 이래가지고 그게 가장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나름 뿌듯한 방학이 될 것 같습니다. 20배를 하는데요. 매년 여름 방학 때 여름 연합 전수라고 가거든요. 그거 갔다 왔습니다. 진주 산천포 12차 풍물굿을 전수받는다 해서 전수고요.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고요. 뭐 율동도 배우고 민요도 배우고 교육 같은 것도 땡볕에서 밖에서 연습하는 게 제일 힘들었고 그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랑 책임감 같은 것도 배웠고 힘든 만큼 보람있고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하는 해외 보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어요. 저는 레크레이션 팀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게임하고 또 어르신들이랑도 공작 활동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하는 봉사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또 느껴져서 사람 간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도 느꼈고 또 우즈베키스탄이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이나 고정관념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깨고 와서 기회가 된다면 또 정말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중어중문학과에서 30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단고 개천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 위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선후배 간의 친밀도도 쌓고 동기들과의 추억도 쌓고 8시부터 아침 운동을 1시간가량 한 뒤에 대본 강독을 합니다. 밥을 먹고 난 뒤에 노래팀과 연기팀이 나눠서 각자 연습을 하고요. 저녁을 먹고 난 뒤에는 다 같이 모여서 총 연습을 하게 됩니다. 남들과는 다른 20대에서 있을 수 있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의미 있는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제24회